딸의 결혼식 날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딸의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가장 끔찍한 배신의 무대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제 남편은 신랑 어머니와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울부짖는 딸과 무너진 제 마음뿐이었죠. 지금부터 저는 그 두 사람을 박살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수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죠. 오늘은 큰딸 지은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온 딸이 드디어 제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생각에 정순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복을 꺼내 입으며 정수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 기호와 결혼한 지도 어언 40년이 넘었습니다. 두 딸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 기호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남편의 모습은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제법 멋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보, 넥타이 좀 봐줘요. 기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다가가 남편의 넥타이를 가지런히 정리해 주었죠. 오늘 우리 지은이 예쁘게 보내줘야죠. 평생 이런 날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호는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없어 보이는 듯 했지만 정수는 그저 긴장한 탓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하객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정순을 보며 축하 인사를 건넸죠. 지은이 어머니 축하해요. 드디어 큰딸 시집 보내시네요. 그러게요. 이제야 한시름 놓았어요. 정수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 기호의 시선이 어딘가를 향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바라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기호와 예비 시어머니는 서로 눈이 마주치자 잠시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이 묘하게 느껴졌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식장이니까 인사하려는 거겠지. 정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이를 만났을 때 정순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사 같았죠.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다 번져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쩌니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데.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내가 웃는 모습만 보고 싶구나.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본식이 시작되기 전 양가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사돈 어른, 오늘 좋은 날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아버지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정순도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좋은 아드님 만나서 저희 지은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 기호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자꾸만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이 불편했지만 차마 뭐라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전부터 아는 사이인가? 정순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 텄습니다.
시간이 흘러 본식 시작 30분 전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각자의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객들도 자리에 앉아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죠. 정수는 남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화장실 근처도 가보고 휴게실도 둘러봤지만 기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이상하네. 어디 간 거야? 정수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그때 신랑 측 친척 한 분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신랑 어머니 못 보셨어요? 시어머니를 찾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정순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정수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아까부터 느껴졌던 묘한 기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호와 시어머니가 주고받던 그 의미심장한 눈빛들, 서로를 의식하던 그 미묘한 분위기들, 정수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식 시작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하객들은 왜 식이 시작되지 않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신랑 준호는 급히 어머니를 찾아다녔고 신부 지은이도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가신 거예요? 지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엄마도 지금 찾고 있어. 정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하객들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신랑 어머니랑 신부 아버지가 동시에 사라졌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수는 딸 앞에서만큼은 무너질 수 없었어요. 지은아, 걱정하지 마. 아빠 금방 찾을게.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죠. 설마 정말 두 사람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남편이 사돈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정순의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정해, 정순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정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본식 시작 시간이 이미 10분이나 지났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고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정수는 식장 밖을 서성이며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신랑 준호도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기호 씨?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지은이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아빠를 기다리는 딸의 모습이 정순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어디 가신 거예요? 본식 시작해야 하는데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가 급한 일이 생기신 것 같아.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정순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급한 일이라면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신랑 준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장인어른과 혹시 저희 어머니 연락 닿으셨어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남편도 연락이 안 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혹시 두 분이 함께 계신 건 아닐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 말을 듣게 되니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 로비에서는 양가 친척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신랑 어머니랑 신부 아버지가 동시에 사라졌잖아. 설마 둘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사돈끼리 그게 말이 돼?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두 분이 자꾸 눈빛 주고받던데 그 말이 퍼지자 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식장 지배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본식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정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없이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고 일부는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저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순의 오랜 친구인 미경이 급히 달려왔어요. 순아, 큰일 났어. 미경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지금 공항에 우리 사촌 동생이 있는데 방금 전화가 왔어. 기호 씨랑 사돈 어머니가 함께 출국 수속 밟는 걸 봤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공항? 출국?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둘이 함께 있더래. 짐도 챙겨서 출국하는 것 같았대. 정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결혼식 날 딸의 결혼식 본식 직전에 남편이 신랑 어머니와 함께 출국을 한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날 배신한 거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두 딸을 함께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동반자였죠. 그런데 그 남편이 딸의 결혼식 날 다른 여자와 도망을 쳤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신부 아버지가 신랑 어머니랑 눈이 맞아서 도망쳤대. 결혼식을 도피극 무대로 삼았다던데? 세상에 사돈끼리 그게 말이 돼?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은 정순 가족을 동정했지만 동시에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어떻게 결혼식 날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해? 양쪽 모두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신부 대기실로 달려가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은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요? 아빠는 어디 가신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가장 끔찍한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수는 자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거의 다 자리를 떴고 남은 사람들은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식장 측에서는 환불을 제안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수는 멍하니 빈 식장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정순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순이 빈 식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신랑 준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장모님, 제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방을 뒤져봤는데 이상한 게 나왔대요.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뭐가 나왔는데? 정순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편지들이요. 장인어른이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들이 한 뭉치나 나왔대요. 그리고 호텔 예약 확인서, 여행 일정표 같은 것들도요. 날짜를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정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였다는 얘기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한 거였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지금 그 편지들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고 했어요. 잠시 후 준호의 휴대전화로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기호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이 찍혀 있었어요. 정수는 편지들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의 행복한 날을 자신들의 도피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순아, 진정해. 너무 흥분하면 안 돼. 다음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가는군요. 그동안 숨어서 만나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곧 떳떳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요. 2년이라는 말에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년? 2년 동안 날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된 치밀한 불륜이었던 겁니다.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집을 비웠던 날들, 상가집에 간다고 했던 날들,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것이었죠. 그럼 내가 그동안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거네. 2년 동안 말이야. 정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의 휴대전화에는 여행 일정표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늘 출국해서 동남아 어느 섬에서 한 달간 머물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아예 눌러앉을 생각이었구나.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아, 이건 명백한 불륜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시아버지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편지 내용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한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었죠. 미경이 다시 공항에 있는 사촌 동생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순아, 사촌 동생이 지금 두 사람 탑승 게이트로 들어갔대. 비행기가 곧 출발한다던데.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가는 거구나.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미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 비겁한 인간, 끝까지 연락 한 번 없이 도망치는 거야. 준호가 보여준 사진 중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낸 선물 영수증들도 있었습니다. 고급 시계, 명품 가방, 귀걸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영수증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런 거 사준 적 없으면서 40년을 함께 살며 검소하게 살림을 꾸려왔던 자신에게는
비싼 선물 한 번 사주지 않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는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배신감을 더했습니다. 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모두의 관심이 신랑 신부에게 쏠린 그 순간을 이용해서 사라진 거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결혼식 직전에 사라진 거였구나.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에 공항으로 가버린 거지.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신랑 어머니도 없고 신부 아버지도 없는데 식을 진행할 수 있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양가 친척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신부 측 친척들은 정순 가족을 동정했지만 동시에 수치심을 느꼈고 신랑 측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집안이 완전히 망신당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양쪽 모두 모욕감에 휩싸였습니다. 미경이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정수는 미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끝까지 싸울 거야. 저 두 사람한테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지. 정순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도 정수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식장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결혼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배인의 질문에 정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없이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결혼식을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딸 지은이와 사위 준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정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딸 지은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딸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정순을 보자마자 일어나 안겼습니다. 모녀는 말없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정수는 딸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이의 하얀 웨딩드레스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우리 결혼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준비해온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신랑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준호는 신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준호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요? 이렇게 결혼식이 망가져 버렸는데. 준호는 지은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른들이 저지른 일이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우리의 사랑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 정수는 준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 준호는 장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 때문에 지은이와의 결혼을 포기할 순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지은이 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사위의 모습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적어도 이 젊은이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정순과 지은이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이런 짓을 저질러서 할 말이 없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일어나서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우리 집안도 똑같이 수치스럽고 창피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장 밖에서는 남아있던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대로 취소되는 건가? 신랑 신부가 불쌍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식을 진행하긴 어렵지 않을까? 양가 부모 중 2명이나 없는데 말이야. 사람들의 말소리가 대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들을 듣고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지은이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똑같이 잘못한 거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사돈 어른께서 괜찮으시다면 결혼식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축하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약속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부 아버지도 없고 신랑 어머니도 없는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내 생각은 어때? 내가 원한다면 엄마는 괜찮아. 지은이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결혼식 올리자. 비록 어른들이 자리를 비웠지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들은 여전히 계셔. 그분들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약속하자.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우리 결혼식 올리자. 어른들의 배신이 우리 사랑까지 망치게 둘 순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순과 시아버지는 식장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결혼식 진행하겠습니다. 신부 아버지 없이 신랑 어머니 없이 진행하는 결혼식이 되겠지만 아이들의 약속만큼은 지켜주고 싶습니다. 남아있던 하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식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놀라워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식장에는 이제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척, 그리고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하는 지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준비했던 결혼식과는 달리 소박한 분위기였지만 오히려 더 진심 어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지은이가 정순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대신 어머니와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팔을 꼭 잡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정수는 딸 앞에서 강해지려고 애썼습니다. 단상에 선 준호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아들 곁에 서서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은이가 단상에 올라 준호와 마주 섰을 때 준호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되는 간소한 시기였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 어머니와 장인어른께서
저희를 배신하고 떠나셨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일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저와 지은이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만큼은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준호는 지은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지은이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은이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약속해요. 준호 오빠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저희 둘의 사랑은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행복이 보였습니다.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식장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 섞인 박수였습니다. 동정의 박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축복의 박수였습니다. 잘했어, 아이들. 두 사람 행복하렴. 하객들의 응원이 들렸습니다. 정순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남편은 배신했지만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축사도 성대한 피로연도 없었지만 진심만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키스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록 시작은 최악이었지만 끝은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수는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은 행복할 거야. 어른들이 망쳐놓은 것을 이 아이들이 바로잡을 거야. 결혼식이 끝난 후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정수는 문득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정수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반드시 응징할 거야. 정수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서랍과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알고 있던 호텔 영수증, 편지, 여행 일정표 같은 증거들이 차곡차곡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들을 모두 모아 한 곳에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법으로 책임을 물을 차례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울 거야.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 나가보니 딸 지은이와 사위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함께 있을게요. 지은이가 정순을 안았습니다. 정순은 딸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어. 준호도 짐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당분간 저희가 여기서 함께 지내겠습니다. 장모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어젯밤 모아둔 증거들을 딸과 사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아빠가 2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불륜을 저질렀는지 다 나와 있어. 준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장모님,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 내일 함께 찾아가요. 상담받고 소송 준비하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야.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함께 할게요.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지만 저와 준호 오빠는
엄마 곁을 지킬 거예요. 정수는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엄마가 이렇게 든든한 딸을 뒀구나. 준호도 장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아버지도 같은 처지세요. 두 분이 힘을 합치면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만 나서요. 제 아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해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제 아내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정수는 모아둔 증거들을 시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불륜의 증거예요. 2년 동안 지속된 관계였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모님, 제 친구 변호사가 내일 시간을 내줬대요. 두 분 함께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소송 준비도 함께 하시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함께 싸웁시다. 저 두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정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함께 싸워요. 우리가 피해자지만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함께 있으니 힘이 났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에게 밥을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힘내셔야 해요. 정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힘내야지. 너희들 때문에라도 무너지면 안 되지. 준호도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이겨낼 거예요. 시아버지도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결혼식 날 했던 말 정말 자랑스러웠다. 어른들의 일이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너희 사랑은 지켜내겠다고 했잖니. 그 말이 나한테 큰 힘이 됐어.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은이를 정말 사랑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은이 곁을 지킬 거예요. 지은이도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우리 함께 힘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호 씨, 당신은 날 버렸지만 나에겐 아직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딸과 사위,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돈 어른.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당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정순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지만 저희는 엄마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장모님의 가족입니다. 사돈 어른, 우리 서로 힘이 되어 줍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의 연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법적으로 제대로 응징할 거야. 정수는 눈을 감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배신자들을 향한 응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과 시아버지는 준호가 소개해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딸 지은이와 준호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물 10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정순은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불륜을 입증할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호의 친구인 변호사 민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민수는 네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테이블에 둘러앉자 민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준호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정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 기호와 저분의 부인이 2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결혼식 당일 본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두 사람이 함께 사라져서 공항으로 가출국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결혼식을 도피극 무대로 삼은 겁니다. 양가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명백한 불륜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네요. 증거는 확보하셨습니까? 정수는 서류 가방을 열어 준비해온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호텔 영수증들이 있어요. 2년 동안 정기적으로 같은 호텔을 예약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그 여자한테 보낸 편지들이고요. 정수는 편지 복사본들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편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륜의 증거로 쓰기에 손색이 없네요. 그리고 이건 결혼식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에요. 식장 측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기호와 시어머니가 식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며 눈빛을 주고받은 후 각자 다른 출구로 나갔다가 식장 밖에서 합류했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영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정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항 출국 기록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로 출국한 기록을 확인해 줬어요. 민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정리했습니다. 장모님, 사장님,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도 확실하니까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민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모님께서는 남편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셨으니 재산분할은 당연한 권리고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상대 여성한테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배우자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장님께서는 장인어른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두 사람 모두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남편분한테는 이혼과 재산 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시고 시어머니한테는 별도로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겁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부인한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시고 장인어른한테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저 배신자들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소장 작성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한테 소장이 송달되고요.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고 하셨죠?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네, 동남아 쪽으로 출국했어요. 그럼 국제 송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은 도망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정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변호사님,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불륜의 정도, 결혼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장모님의 경우 40년 결혼 생활, 2년 동안의 지속적인 불륜, 그리고 딸 결혼식을 망친 악의적인 행동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40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니 반반으로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집, 예금, 퇴직금 같은 것들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재산 분할 비율을 장모님께 유리하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민수의 설명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제대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시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한테 이혼과 위자료 청구하고 장인어른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정수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좋은 변호사 소개해줘서.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장모님.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지은이도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법으로 아빠한테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정수는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힘낼게. 이제 법으로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차례야. 시아버지도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저 배신자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읍시다. 정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함께 싸워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네 사람은 법률사무소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응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두 배신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소장은 국제 송달 절차를 거쳐 남편 기호와 시어머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남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소송 서류를 받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고 기호와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불륜은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수는 딸 지은이 사위 준호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은 원고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기호와 시어머니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 사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남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의 변호사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불륜 사건입니다. 피고 기호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2년 동안 피고 시어머니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편지, 결혼식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공항 출국 기록 등이 모두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며 증거들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피고가 원고들의 자녀 결혼식을 도피극 무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편지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여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아이들 결혼식만 끝나면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소. 그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불륜은 보기 드뭅니다. 두 피고는 양가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수의 말에 재판장도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호의 변호사가 변론을 시도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사랑할 권리와 불륜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결혼식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재판장은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기호는 원고 정순과 이혼한다. 재산은 원고 6할, 피고 4할로 분할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의 절반을 원고에게 분할 지급하라. 정수는 판결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시어머니는 원고 정순에게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시아버지의 재판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으며 기호도 시아버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판결이 나자 기호와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막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재산도 대부분 잃게 되었습니다. 기호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받고 있던 연금마저 절반을 정순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던 집도 재산 분할로 정순에게 넘어갔습니다. 기호에게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기호 씨가 딸 결혼식 날 도망쳤다던데? 사돈 어머니랑 눈이 맞아서 그랬대. 재판에서 완전히 졌다더라. 재산도 다 뺏기고. 사회적으로 두 사람은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피했습니다. 기호는 동네를 걷다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기호 씨래. 창피하지도 않나 봐. 며칠 후 기호와 시어머니는 각자 다른 곳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게 된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당신이 나를 유혹했잖아. 시어머니가 기호를 탓했습니다. 기호도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당신이 먼저 날 유혹했잖소. 내가 뭘 잘못했소? 사랑한다고 믿었던 감정은 경제적 압박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식을 도피극 무대로 삼고 떠났던 그 행복한 순간은 이제 악몽이 되었습니다. 기호는 한국에 돌아온 후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채였습니다. 살던 집은 정순에게 넘어갔고 연금의 절반도 정순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니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기호는 하루하루 근신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기호야,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실망이야. 이제 연락하지 말자.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느라 재산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을 다 망치셨어요. 아들 준호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고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지인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어울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몇 주 후 정수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기호를 마주쳤습니다. 기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힘없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기호 앞에 섰습니다. 기호 씨.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기호는 정순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 씨, 정순은 기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무너뜨린 건 나의 명예가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의 삶이었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어요. 딸과 사위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때요? 집도 잃고 연금도 반토막 났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었죠.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정순의 말에 기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정순은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법은 정의롭구나. 배신자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정순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 일어났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었고 연금도 안정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정순의 삶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걷는 시간이 좋았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정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딸 지은이와 사위 준호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단단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어른들의 배신이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서로를 배신하지 말자.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정수는 딸 부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적어도 저 아이들은 행복하구나. 그것만으로도 정수는 충분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정순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은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축하해, 지은아. 정말 축하해. 준호도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건강한 아이 낳을게요. 몇 달 후 지은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정순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정순은 손주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는 정순을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순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우리가 지켜줄 거야.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지은이와 준호는 아이를 키우며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어요. 정순도 자주 딸의 집을 방문해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도 너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우리 가족이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세 세대가 함께 모인 자리는 따뜻했습니다. 배신자들이 무너뜨리려 했던 가족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돈 어른 덕분에 법적으로 제대로 응징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시아버지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돈 어른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함께 이겨낸 동지였습니다. 반면 기호와 시어머니의 삶은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기호는 작은 원룸에서 연금 반 토막으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고독한 나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재산도 잃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한 채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손주를 안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기호가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더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수는 기호를 보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어요. 연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이었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꼭 안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순의 삶에서 기호는 완전히 사라진 존재였거든요.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손주는 정순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의 충격, 배신의 고통,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지금의 평화.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사돈의 배신은 나를 끝내지 못했어.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두 인간을 박살냈지. 그리고 나는 진짜 가족과 함께 다시 태어났어. 지은이가 차를 가져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정수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지난 일들 생각하고 있었어.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갔구나 싶어서.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이제는 행복하시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해. 너와 준호, 그리고 우리 손주가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준호도 퇴근 후 집에 들어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정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힘들 때 함께하는 것. 정수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기호와의 40년은 거짓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실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유와 평안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정수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정수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배신자들은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렸어. 하지만 나는 일어섰지. 그리고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정순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배신과 고통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정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죠.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정수는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배신자들을 박살냈고 정수는 진짜 가족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정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 정수는 그 삶을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